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침 시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한 10분 정도 지나갔지만 오늘은 참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다 정인 수세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3년이나 세월들이 흐르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뭐 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을 해왔고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을 또 시도하고 있고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어떤 개념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어떤 개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상위 클래스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은 그냥 평범합니다. 굉장히 한 품목을 가지고 한 1, 2년 아니면 5년, 10년을 버티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튼 이런 그 그릇 아래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자, 오늘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 모집 비결과 고민이라는 제목을 제가 두고 우리가 세션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자, 결국은요 우리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요 브랜드 사업입니다. 옆에 브랜드 있지. 그죠? 네, 브랜드 사업입니다. 자, 브랜드 사업인데 예비 창업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일이 뭘까라고 한번 여러분도 지금 고민해 봤을 텐데 첫 번째 예비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거는요. 점포 창업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고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점포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하면 어떡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 수입이죠. 안정적인 수입을 어떻게 창출할까 하는 것들인데요. 결국 매출보다는 쉽고 편한 것을 사실은 뭐 선호한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사람보다는 이 프랜차이즈는 어쩌면 시스템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 사람 속에 시스템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시스템이 가면 뭔데? 시스템이라 그러면요, 뭐 영어로 말하면 with와 together 그리고 또 place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함께하느냐 하는 그 서로의 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인데 브랜드 사업은 결국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사실은 뭐 어찌 보면은 돈으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판단하시기 보기엔 어때요? 돈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때요? 지금까지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창업자의 어떤 노력 그리고 실패를 통해 구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바로 이제 대리점을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가맹점을 바람 열어볼게요. 직매장을 열어볼게요 했던 것들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여러 가맹점들이 많았습니다. 직매장이 많았고요. 특히 부산, 경북 그리고 이제 경남 쪽에 이렇게 해서 가게들이 생기면서 처음 많은 분이 진행되었다가 사실은 어느 기간 동안 진행되다가 또 이렇게 사라지는 사실은 브랜드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볼 때에 아직까지는 그 당시 인지도는 없었다. 왜? 맛은 좋고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신기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은 했지만 그런 가맹점들이 사장되었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사실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본사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많아요. 그래서 본사 지원에 대한 운영의 어떤 편리성.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본사 개념이 사실은 본부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본부를 통해서 이 총판 대리점까지 내려가는 본부 차원이 곧 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영 노하우의 어떤 습득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한 번도 가게를 안 하신 분들이 가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노하우. 그러면서 이제
슈퍼바이저 일까지 같이 도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개인 사업과 일반 프랜차이즈의 큰 차이점은 뭐냐? 개인 사업은 본인이 직접 뛰어서 새벽마다 또 시장을 가서 장을 봐야 되고요. 또 물류 같은 경우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어떻습니까? 이 물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은 사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창업이라는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정인 수세포가 적어도 전국 200개 대리점 안에 어떻게 하면 2,200개에 대한 직가맹점과 프리미엄의 매장을 만들 건가 그런 대한 고민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과 어떤 비결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서 있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계속 내오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성공의 비결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많이 어떻게 모집해서 이 모집된 가맹점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때 이건 자연스럽게 알려진다 하는 것들을 먼저 제가 서두르게 말씀을 먼저 꺼내고 자 먼저 지금 우리 최근에 가장 열심이면서도 가장 어떻습니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성순호 우리 사장님, 성순호 사장님을 먼저 모시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순호 사장님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 한 3분쯤 있으면 네. 요 신호등이 바뀌는데 그 차를 됐습니까? 세워놔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선생님.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좀 이따 제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예, 우리 이상진 본부장님을 먼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상진 본부장님. 자, 부산, 울산, 경남, 불경을 대변해서 또 전국을 내집까지 누비게 되는 우리 앞치마 우리 본부장님. 자, 아침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정인을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날을 꿈꾸고 있는 앞치마 본부장 이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정인은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스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개인적인 개성과 개인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또 개인 소상공인의 어떤 컨셉도 같이 있는 아주 재밌는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일반 이 프랜차이즈를 보면 가맹점주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가맹점주들이 새로운 메뉴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본사에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가치가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정인수세퍼는 본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매뉴얼 시스템 그 속에 각 개개인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리고 개개인이 개발한 메뉴 레시피 이런 부분들이 소통되는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진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창작을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법인을 내고 법인을 준비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다, 무한한 재미가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지금 우리 주식회사 정인수세퍼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맹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그리고 직영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약간은 이렇게 준비된 가맹점주, 준비된 직영점주의 모습을 갖추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겁없이 오픈할 수 있는, 겁없이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제가 정인을 만나서 이렇게 슈퍼바이저 교육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간판을 달기 전까지의 시스템을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슈퍼바이저의 교육을 받고 내가 경험을 해보면 간판을 달기 전까지의 가맹점, 직영점을 내는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슈퍼바이저가 간판을 달기 전까지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큰 몫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간판을 달고 난 뒤에 우리 가맹점주들이나 직영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마케팅 능력, 홍보 능력, 고객 DB를 마련하는 방법, 이런 효율적인 전단지로 홍보하는 방법, 그리고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고객하고의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같은 골목 상권이나 지역 상권에 있는 다른 업체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경험상으로나 그 이후에 어떤 강의나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주식에서 정인 안에서 간판 단 이후에, 간판을 달고 난 이후에 우리 수세퍼라고 하는 간판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실력을, 마케팅 실력, 홍보 실력, 그리고 효율적인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 DB를 마련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직접적인 테스팅을 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줌에서 공유를 하고 싶은 것 중에 제가 요즘에 실제 약간의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전체 매출이 1,000만 원 정도도 오르지 않다가 지금 현재 월 한 4천 정도를 찍고 있는 테이크아웃 점포를 이렇게 아는 집이 있어가지고 미팅을 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고객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고, 이번에 이제 모라 기업 전단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저 하단부에 있었던 스포퍼즈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방법이 재미는 있을 듯한데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약간은 번거로움을 줄 수 있는 DB 방법이니까 그쪽보다는 기존 지금 현재 DB를 모을 수 있는 국내 앱 중에, 시스템 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도도 포인트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도도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쪽에 제 데이터베이스를 준 적은 있는데, 제가 이 모라 직영점의 같은 일원으로서 우리 모라 매장에 도도 포인트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경험치에서 나오구나. 그리고 다양한 제가 지난번에도 짧은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실험 선수로서 실험 모래판에 올라가기 전에 상대가 어떤 기술이 들어와도 즉석에서 반응적으로 그걸 매치든 뭐 엎어치든 안다리를 걸든 바깥다리를 걸든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익히고 모래판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로지 나는 박강대기처럼 한 가지 미는 기술로만 모래판에 올라가면 미는 기술을 역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당하게 돼가 있고 그 미는 기술 하나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내 페이스로 끌어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데이터베이스가 사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제가 도드포인트에 혜택을 주면서도 개업할 당시에 모라 회장이 제2의 개업을 할 당시에 도드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최근에 요 며칠 상간에 내가 이충렬 본부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 도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을 한번 언론을 들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의 그 직영점주들이나 가맹점주들이 개업과 동시에 6개월 정도, 1년 정도만 도드포인트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면 도드포인트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매일 저녁에 해줄 수 있는 이벤트 매일 저녁에 마감을 하면서 남은 메뉴 판매가 되지 않는 내일로 이월하지 못하는 남아있는 메뉴에 대해서 또 이벤트를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이렇게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간판 이후에 우리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공부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통해서 뭔가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과 꼭 공유해서 수세포 간판을 단 이후부터 수세포 간판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경험 월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던 것이 월 3,000만 원 3,000만 원 매출을 올리던 것이 월 5,000만 원 와, 저 집은 작은 투자로 월 1억을 찍네 이런 성공에서 계속 성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점을 만드는데 요즘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앞당기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위 창업자들이 사실은 저희 수세프의 브랜드를 가지고 간판을 걸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 고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지만 이런 매출에 대한 것들이 본인들이 또 수입을 가져갈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가 오늘 세션하고자 하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순호 우리 사장님, 성순호 사장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준비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들 하십니까. 아침 일찍 정말들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 역시나 처음에는 큰 텀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또 제가 슈퍼바이저 교육을 부산에서 받고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나 그 고민 때문에 그만둘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뭐 팀을 해서 점포를 오픈하는데 도움을 주고 막 이런 번거로운 건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 뭐만 생각했었느냐,
아, 이렇게 큰 업체가 이렇게 큰 규모로 갈 수 있고 사업자 대표님 마인드가 이렇다면 정말로 해봐야 되겠다. 건강 쪽 사업이니까 더더구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슈퍼바이저 교육 받는 순간에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때 몇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핑계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석 달은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서울에 가니까 본부장님들이 직접 닭을 튀기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 이걸 배워서 적어도 나를 보고 몇 사람 오신 분들은 뭐 창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역 대리점 3분을 했으니까 이분들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나를 보고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부지런히 갔습니다. 부지런히 가면서 생각했는 게 회사 방향이 이렇다면 로마 가면 로마법 따라야죠. 아니면 제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보자. 이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 가서 배우려고 하니 정말로 제가 홍순욱 팀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로 열심히 알려 주시려고 막 애정을 가지고 막 이 회사를 어떻게 하고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남자분이니까 튀김 전문하시던 분 아니잖아요. 뭔가 서툴러. 근데 전 더 서툴러. 그래서 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떤 분한테 가서 어떻게 배우지? 그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2분이 좀 잘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도 뭔가 미흡했어요. 뭔가 미흡했는데 어제 잘 배워왔고 어제 이제 뭔가 확신을 가졌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가맹점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확장을 시켜갈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로 옛 어른 말을 되새깁니다. 빈 주먹대서 쓸 때가 있고 연장도 쓰기 나름이다. 맞잖아요. 그게 새록새록 가슴에 새겨지는데 어제 제가 할머니 2분을 모시고 갔어요. 저는 제가 70이지만 제가 할머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죽어도 따라가겠다 해서 모시고는 가면서 속으로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배우실 분 3분을 내가 배워와서 대구서 가르쳐줄게 오지 마. 이러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가면서도 정말로 잘 모시고 왔다. 한 분은 막내 사위분이 죽어도 튀김집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죽어도 그 사위를 시키기가 싫어서 막 나무래 오면 내가 딸 시집 보낼 때 그래서 보낸 게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 사위를 산에 가서 퍽퍽 울게 만들었대요. 죽어도 하고 싶은 튀김집을 죽어도 못하게 했으니 그래서 이게 때가 돼서 길인가 보다. 나는 이 사위를 찾아주려고 사실 따라갑니다. 내가 맛도 봐야 되고 뭔가 어딘가 차려 있는 집도 봐야 되고 이래서 내가 따라갑니다. 이러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내가 속단을 해서 참 미안합니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안내했는 분은 캐나다에 이제 자제분이 돈가스 집을 4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튀김기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래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연세 84세예요. 그래서 내 고정관념, 젊은이들만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역부족이었는데 이분들을 딱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 정말로 살려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난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제가 지역 대리점을 한번 계약을 했거든요. 그분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자제분이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그건 큰 비전이 없으니 프랜차이즈가 이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25시 마켓 그 25시 편의점을 하는데 며느리 아들 또 중개사 하는 아들 본인 부인 4명이 돌아가면서 알바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700~800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 자리를 이 팀집으로 바꿔볼까. 그러면은
우리 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는데 오늘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리크루팅도 해야 되고 어떻게 선전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때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뒷그림 정말로 필요한 사람. 아, 누구 집 아들이 중국집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팀계가 괜찮겠다. 아니, 건강이 그렇게 좋다면. 그리고 또 절약도 된다며 또 맛을 제가 막 이 없는 솜씨에 해서 토요일을 막 퍼줬어. 퍼줬지만은 거기서 또 막, 아, 누가 이걸 할 것 같아 이러면서 오늘 또 모시고 온대요. 아마 오늘 대구 본부가 한 12, 3명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들어보고 자식들한테 조카들한테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슈퍼바이저 좀 모지르면 어때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튀김을 잘 해서 그거는 전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끝없이 기다려요. 성격은 급하지만 왜 기다릴 수 있는가 하면 저는 발을 봐주는 사람이고 발가락 교정구를 개발을 해서 거의 10년이 다 돼서 제게 활성화는 안 됐지만 꾸준히 찾는 사람들을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데 최고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지저분하다 하는 발을 만져주면서 그 사람들 건강을 진단해 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회사 정말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잖아요. 튀김 요리 잘하면 많은 사람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 거는 하느님이 알아서 전달을 해주시든 말든 그거는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제가 이 정인에서 생각도 않은 튀김 요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제 4월 달에 교회에서 오픈을 크게 하겠답니다. 자판기도 갖다 놓고 튀김기도 갖다 놓고 쫙 유리 진열을 해서 재료를 쫙 해놔놓고 네가 뭐가 튀김 먹고 싶으냐 이랬을 때 주문을 받아가지고 저 강에 가서 놀다 오면 이거 다 튀겨 놓을게 언제까지 오너라 막 이렇게 하겠대요.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은 와서 도와달래요. 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저기 월요일 날 계약하시는 분도 곧 개업을 해보겠대요. 그러는데 또 하양은 그 대학이 많은 데거든요. 그쪽에다가 누가 또 개업을 하면서 저기 대봉동이라 하면 대구에서 그래도 그 상권이 좋은 데거든요. 그라도 해본다 해. 그래서 슈퍼바이저라고 내가 상권을 봐주지 않아도 나름대로 한다면 꼭 해야 되는 거. 우리 회사 튀김은 가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잘 갔다 왔고 앞으로 저같이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 이게요. 건강이 나빠진다면 저는 무조건 안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모지르는 부분은 월요일 날 같이 가신 김 대표님이 자 그거는 내가 커버할게. 우리 법인 만들어가 할라 하면 우리 열심히 해서 해봐야 되잖아. 사실 대구 본부 가면은요. 저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어디 가도 저는 제가 주관이 돼서 하던 사람이 되다 보니 뭐 없으면 어때? 내가 할 만하면 내가 지금 주동이 돼서 해야지. 대구 본부에서 저한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안 가져줘도 흘러면 캐라 뭐. 나는 안 되면 우리 집에 내가 차릴 거야. 이런 배짱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왜? 내가 갔을 때 누군가 이론 설명을 쫙 해주면 튀김은 내가 해도 되겠는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참 아쉬웠는데 또 어느 날 가니까 대표님이 편찮으시가 못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신다 하잖아요. 그 오셨을 때 제가 열심히 듣고 앞뒤 전후 사정 다 이제 할 수 있던 전천후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각오를 다시 봅니다. 어제 광주 잘 갔다 갔고요. 광주 본부장님 모습을 보니 저렇게 예쁘기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예쁘게 해봐야지. 어제 여수서 오시는 분 대리점장님, 황 대리점장님 감사하고요. 그렇게들 다
자기 업종을 바꿔가면서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의외로 제가 대리점에 했어요. 그분들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정인에 축이 되지는 못하지만 늦게 들어가는 만큼 서서히 한번 해보고 지난번에 저기 대표님 교육을 월요일날 서울 가냐고 제대로 못 듣고 어제 3번, 4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제가 들었거든요. 빨리 왔는 사람은 빨리 왔는 만큼 혜택이 있고 꼴찌 왔는 사람 그 사람은 특판 대리점 1개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했으면 그 더 이상 성장이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주워 담아서 저는 제 걸 다 분배를 하겠다. 그 각오로 지금 가맹점 열심히 모집을 하겠는 거는 조금 밀어놔놓고 특판 대리점 다 나가기 전에 특판 대리점 모집하는데 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왜? 본부장 저 할 능력 없어서 그거는 포기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판 대리점 만들어놔야 전국적으로 제가 쫓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일이 꼭히 발가락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도 있구나. 건강사업이 내 발가락이 기초가 되지 않아도 먹거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이 나이에 얼마나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최석인 대표님 건강 잘 지키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 같이 성공 한번 해보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우리 변월림 씨, 허정옥 씨한테도 한 말씀 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월림 사장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사실은 저희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전문 요리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전문 요리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는 거는 일반적인 전문 요리사다 그러면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가게를 키우기 위한 그 맛을 내기 위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조리하는 것도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실은 조리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사실은 조립하는 겁니다. 굉장히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결국은 우리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잘 조립해서 구성을 해서 이게 건강식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 송순호 사장님의 그 열정 사실은 뭐 7순인데 불구하고도 40대, 50대 못지않게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요. 다시 도전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변월림 사장님 한번 모실까요? 변월림 사장님 준비됐습니까? 예. 네. 자, 얼굴 보여주시죠. 얼굴이 나오나. 네, 얼굴을 딱, 예, 자, 이쁜 얼굴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일찍 출근을 해요. 네. 네. 아직 기계가 여지껏은 들어갔죠? 네. 여지껏은 10시 이후에 출근을 했었는데 네. 외부로 나가지 않는 한은 10시 이후에 출근하는데 오늘은 8시에서 9시 이전에 출근을 했거든요. 8시 정도에.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아주 간사하다는 거를 늘 생각하는데 그게 딱 맞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저희가 그 대구, 광주, 대구 분들하고 같이 광주 가서 배웠는데 정말 먼저 그 황정연 사장님은 자기 그 헤어샵 문을 닫고 왔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본인의 헤어샵을 하루 닫으면 그 손님들에 대한 신뢰도도 있을 텐데 그걸 닫고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과 관련이 없으면은 어떤 일을 도와주고 하는 데 있어서 꺼리는 편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김미숙 본부장님이 7점 그 오픈되기 전인데 거기 또 우리를 교육하시고 가서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그 7점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어드바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구나.
자기 희생 정신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역시 이 정인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크게 희생 정신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주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근데 어제 그거 보면서 참 많이 느꼈고, 저도 이제 어제 사실 알은 것이, 저는 육식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스테이크 뭐 이런 종류밖에 모르지, 제가 직접 육식 음식 요리를 거의 다른 비중을 본다면 한 20% 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닭도 뭐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그 두 종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본사에 그 조리할 수 있는 뭐죠? 그게 소스가 가서 나온 게 9종류였어요. 9종류. 아,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 왜 이런 걸 우리가 미처 몰랐지? 물론 공부를 안 한 탓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공부 시간은 없었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론의 바탕 아래 실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이 없으니까 막막하기만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희 가게가 역세권에 있는데 이 가게 안에다가 튀김기 하나를 놓고 사실 튀김기 홍보만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 퀀텀 튀김기에 대해서 딱 듣고는 제가 해낼 수 있는 이 튀김기로서 가져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레시피가.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완전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하루 종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하루 종일 손에 물을 묻혀야 되는데 이 일을 할까 말까. 근데 누군가에게 잘 전수를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겠고, 또 저 자신도 큰텀 튀김기로 인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퀀텀 튀김기는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김미숙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튀김기를 가지고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레시피들이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네, 메모를 한번 해보니까 그 순간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17종류 정도의 레시피가 떠올랐어. 근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닭이잖아요. 닭을 맛있게 건강하게 잘 튀겨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아니든 저한테 어떤 분이 오시던 그분들이 닭튀김에 있어서는 황정영 사장님만큼 뭔 아닐지라도 해서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최석인 대표님 강의 3편 듣고 제가 본사에 가서 또 그때 이제 직접 최석인 대표님 강의를 듣고는 대리점 사인을 하긴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다가 어떻게 팔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대리점 하셨어요? 그러니까 했다고. 언제 하셨어요? 전년도에 때. 근데 전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기계를 얼마나 팔았습니까? 한 대도 못 팔았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 회사는 대리점을 만들어만 놓고 회사가 이 브랜드 광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네? 그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에이, 이 대리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더 유능한 사람이 오면은 넘기는 게 옳겠다, 이 생각도 했었고 했는데, 점점
그 큰텀 튀김기에 매료가 되고 큰텀 튀김기를 옆에 두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튀김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정말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사가 추구하는 것처럼 가맹점 모집이나 특판 모집에 열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서 맛있게 많이 튀겨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튀김기고 좋은 맛이고 어제 튀겨온 거 먹고 남은 거 들고 와서 저녁에도 먹어보고 아침에도 다 식은 거 제가 한 조각 먹어보니까 맛이 상당히 월등해요. 그래서 아까 그 김태수 대표님, 부대표님 말씀에 음식 조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리가 최고 조리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조금만 고민하고 공부하면은 좋은 조합이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또 제가 미리 먼저 배웠다면은 배운 것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정인 사업을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에게는 제가 좀 더 잘 알아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줄 수 아니겠습니까? 아까 성순호 사장님 말씀처럼 데려다 놓고는 정인에다가 갖다 꼽아만 놓고는 사람의 얼굴도 안 보여. 근데 참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고아도 잘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양분을 섭취해 가면서 그러면서 한번 커 나가고 주변도 키워 나가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 수제퍼는 60이 돼도 70이 돼도 커 나간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통 우리 각 그 치킨별 슬로건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는 어떤 슬로건일까요? 보통 그 BBQ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우리는 올리브 오일을 쓴다. 뭐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합니다. 뭐 좋은 기름을 썼다는 거죠. 교촌은요, 예전부터 간장치킨이다. 그 다음에 육식회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새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기겠다. 이런 슬로건 갖고 있고요. 자담치킨은 뭐 건강입니다. 그네들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노란 통닭 이러면 바삭함. 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집 딱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많은 그 치킨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자기들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사실은 집대성을 그런 튀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큰텀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버티고 있던 이런 분들이 이런 브랜드가 우리 큰텀을 통해서 우리 정인 수제포를 통해서 사실은 어쩌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또 가지시기 바라고요. 보통 이제 마케팅 전략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매장을 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창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모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게를 열게 되면은 결국은 매출인데 매출은 결국 마케팅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이거든요. 자, 그래 우리는 프로모션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맛이잖아요. 건강한 맛.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젊은 애들이 저는 스티커 어디 가방이나 컵에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스타벅스의 어떤 브랜드 뭐죠 이게 로고가 전 세계로 알리지는 그런 형태. 그다음 파리바게뜨는요. 예전에 이제 케이크에다가 그 곰모자를 합니다. 이게 곰모자. 그러니까 커플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미스터 피자 그때는 우먼데이라 그러고 20% 할인을 함으로 해서 그때 대박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던킨 그 황금 원두 이라면요. 그때는 이제 금을 프로모션을 걸었거든요. 그 당시 매출이 150% 성장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프로모션 걸었다.
맛이 있든 어떤 난 한번 도전해 볼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맥도날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우리 햄버거 이라면은 시중에 한 5,000원, 6,000원, 뭐 조금 싸다 그러면 4,800원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획기적으로 3,000원의 햄버거를 내놓으면서 그 당시 맥도날드의 3,000원의 햄버거가 엄청나게 떴던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많이 썼죠. 프로모션을.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실은 뭐 공부를 하게 되지만 우리 정의 수세포에서는 이 모든 프로모션이 가격을 다운된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건강한 튀김을 먹었을 때 뭐 수분이 쭉 빠지고 뭐 치유가 되는 살이 빠지는 어떤 이런 현상까지도 설명한다면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명서 본부장님 쪽에 많은 지금 가맹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모집에 대한 비결들이 누구보다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명서 본부장님 한번 모실까요? 준비됐습니까? 예. 제가 좀 몸이 좀 상태 좀 안 좋긴 하네요. 오늘 아침에. 예. 오늘 지금 그 성순호 우리 사장님하고 지금 변놀림 사장님이신가요? 네. 나 이분들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분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죠? 와, 70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체계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듣기가 거북스럽지 않고 매끄러운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구에 좀 많은 활성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우리 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박영 본부장님이 굉장히 또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본부에 또 시간 날 때마다 가셔가지고 또 내 본부처럼 그렇게 활동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처음 이렇게 창업을 하고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지금 성순호 우리 사장님처럼 이런 이게 동력자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처음부터 뭐 다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고치도 그 나올 때, 그 삐지고 나올 때 굉장히 힘들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야지만 이제 뭐 어쨌든 날개를 피고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봐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좀 두려울 것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터널이 있으면 밝은 세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는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이 너무 이제 그 더 도전받는 정말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이렇게 두 분을 볼 때 너무나도 참 뜻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실은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 최고의 한 방법이긴 하죠. TV 광고 특히 그게 나가려면 이제 뭐 어쨌든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히고 지금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광고도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뭐 우리가 뭐 활동을 안 해도 이 그 수셰프에 대한 그 치킨 또 퀀텀에 대한 그 맛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이렇게 일어날 걸로 보고 우리가 또 그때까지 또 기다리기는 또 지금은 어쨌든 뭐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법이란 것이 사실은 이
영상 광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좀 이제 어떻게 잘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한번 해볼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을 활용한 이 광고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빠른 속도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우리 그 최승훈 대표님이 그 콘텐츠기의 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의 영상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찍어서 이제 같이 함께 올린다 그러면 광고 효과로 인한 이 전문적인 그런 물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튀김기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튀김기이지만은 이 전문적인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호의적인 그런 예비 점주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이라고 보거든요.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이번에 그 우리가 신곡점이 그 오픈을 하고 나서 거기가 지금 하루 일 매출 지금 100만 원을 찍어요. 전혀 이제 뭐 배달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이제 그 반응이 좋아요. 치킨도 그렇고 원래 그 하던 그런 그 또 같이 겸해서 그 포차를 했었던 곳인데 그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실은 영업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 하려면 기존에 했던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초보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렇게 그 초보 창업자들을 케어하고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제 성순호 사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믿고 함께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실 혼자서는 이게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지금 봐지는데 어쨌든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메뉴 선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체계적인 그런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좀 리더 앞에서 이끌어주는 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하고 같이 함께 동력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자, 저희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했던 이유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인의 이름 같이 많은 것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일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우리 선진국형의 어떤 프랜차이즈다 그런 사업 구조가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프랜차이즈는 그 선진국형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자체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업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그렇게 전개되는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로얄티입니다. 로얄티. 그리고 광고 분담금 중심의 사실은 수익 구조입니다. 결국은 그 가맹본부가 로얄티라든지 광고 분담금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한다. 또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어떤 광고 분담이나 로얄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구조는 본부에 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슈퍼바이징 교육이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징 그다음에 매뉴얼 그리고 또 교육 중심의 가맹점 모집하는 게 선직입니다.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 요 일과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는 저희가 교육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이 가져간다라고 볼때요.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생산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결국 정보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적어도 이제 3년 동안 저희들 준비했던 것들 이제는 지금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특판 아침마다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본인들을 위해서 사실 이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아침에 이 준비회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주임 아침에 가장 귀한 시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분이 아침에 세션에 동참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해야지 하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쳐야지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션 문화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또 하루를 또 행복하게 또 승리하는 또 하루를, 또 결과내는 하루를 또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오늘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이제 전국을 또 손해를 하시죠. 이때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분들, 귀한 VIP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한번 사업을 전개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비 창업자들 모집하는 비결과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거리들, 결국은 정인 수습회가 여러분들이 소개 잘 됐을 때 각자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또 전개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뭐 한번 맺힐까요? 자, 음소거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자, 음소거 한번 쭉 한번 풀어주세요. 예, 음소거 한번 다 풀어주십시오. 자, 기시민, 예, 우리 진미태 사장님은 잘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음소 풀었습니까? 예. 자, 됐습니다. 자, 정의하면 자, 첫 주행입니다. 준비됐죠? 자, 제가 외치겠습니다. 자, 정인! 200! 2200. 그리고 멋진 한 되시고 부탁하십시오. 거기 그쪽에서 빨리 올라올 수 있어.